우리가 고양이랑 살면서 고양이한테 이게 좋다,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은 안 주는 게 좋아, 목욕은 그래도 한 번씩 해야지,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게 정말 고양이한테 도움이 될까요? 고양이톡톡 수의사 김태엽입니다. 오늘은 고양이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간식 끊기. 사실 고양이가 음식 알러지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꼭 간식을 안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주식으로 완전히 대체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간식을 하루에 20에서 25칼로리 주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놀이를 하고 나서, 그리고 어떤 적절한 행동을 하고 나서 간식을 받는 루틴을 가지고 있다면 고양이들은 삶을 좀 더 예측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행동,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살을 빼려고 간식을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살찌는 건 간식도 간식인데 전사료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많이 먹고 있을 때 살이 찌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료양을 적당하게 컨트롤 하시고 적정량의 간식은 제때 활용하시면 고양이한테도 우리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고양이들도 좀 사는 낙이 있어야죠.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추루는 한 개에 8칼로리, 동결건조 트릿은 한 개에 3칼로리 정도 됩니다. 미니 트릿은 훨씬 칼로리가 낮은데요. 안내되어 있는 칼로리를 참고하셔서 적당량을 급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욕하기. 아니 그래도 목욕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고양이들은 굉장히 청결한 동물이에요. 그루밍이란 게 고양이를 정말 깨끗하게 관리해주는 셀프 관리 방법이거든요. 근데 혹시 어딘가 너무 아파서 스스로 그루밍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아니면 뭐 비만이 심해서 항문이나 생식기 쪽 그루밍이 어렵다, 이런 경우 말고는 스스로 그루밍을 함으로써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찜찜함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그냥 그루밍으로 닦이지 않을 그런 오염이 있다, 국물을 엎었다든지 어떤 화학물질이 묻었다든지, 그러면은 씻겨야겠죠. 그리고 곰팡이 피부염일 때도 약욕을 좀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먹는 약이 가장 효과가 크고요. 연고를 비롯한 샴푸 같은 외용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묘해서 자꾸 곰팡이가 근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곰팡이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곰팡이 피부염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목욕을 시켜서 털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산책하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산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산책을 하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네스 연습을 한다든지 이동장에 넣어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온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은 불필요합니다. 자유롭게 바깥 공간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어설프게 바깥 맛을 보는 건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탈출을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품종들 있죠. 사바나나, 벵갈, 이런 고양이들처럼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실내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다닌다, 그렇다면 산책을 정말 안전한 장소에서 하네스 착용해서 규칙적인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만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치료 방법으로 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실내 환경을 좀 다채롭게 풍부하게 만들어주거나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좀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놀이 시간도 좀 일정하게 가져가고 우리랑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규칙적으로 지켜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생식. 고양이들 밖에서 쥐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식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고양이들이 밖에서 사냥을 해서 먹을 때는 그 쥐의 뇌도 먹고 심장도 먹고 장기들도 먹고 근육도 먹죠.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상태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레시피를 보면 미량 원소를 제대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많이들 아시듯이 칼슘과 인의 비율도 문제지만 미량 원소들, 미네랄들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AAFCO 또는 페디압,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레시피로만 생식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마저도 많은 수의사 학회와 협회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수의사분들께서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식은 영양 불균형뿐만 아니라 살모넬라 같은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사람한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식을 꼭 먹여야 한다는 의무감도 좀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사료만 먹고도 잘 사는 고양이들도 많고요. 건사료나 습식사료 잘 조합해서 급여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단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뇨 고양이
고양이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습식의 비율을 높이거나 생식을 일부 추가해서 영양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보충해주는 역할의 생식이 아니라면 올 생식으로 먹이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담요 과정 이루기.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웬만해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들이 사회적인 능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게 필수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나 개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들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집단을 이루는 게 더 안정적이고 생존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습성상 단독 사냥을 하는 동물이고 단체 생활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사실 필요에 의해서는 단체 생활을 하기도 하죠. 암컷 고양이들끼리 모여서 애기 고양이들을 키운다든지 환경이 너무너무 풍족해요. 자원이 굉장히 차고 넘친다 이랬을 때 풍부하니까 모여서 사는 걸 견디면서 지내는 거지 필수가 아닙니다. 담요가 필수가 아니에요. 외로울까봐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는 것이 그 고양이한테는 영역도 뺏기고 보호자님도 뺏기고 이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있어도 다른 고양이를 데려온다고 해서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불안은 분리불안대로 치료하시면 되고요. 담요가 분리불안의 치료 방법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담요가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고양이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그것이 보호자님만으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해결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른 고양이를 데려오고 나서 더 긍정적인 그 영향을 받는 고양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담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렸을 때 두 마리를 데려와서 같이 지내거나 그나마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잘 지내고 있는 고양이를 우리가 외로울까봐 오해해서 다른 고양이를 들이는 그런 일은 가급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양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주는데 실은 아닐 수 있는 그런 5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5가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고양이가 원해서 고양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는 건지 사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는 심심할 거니까 친구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목욕을 안 하면 어우 찝찝할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나 고양이 더 키우고 싶다. 나는 고양이 더 데려오고 싶다. 내가 근질근질하니까 목욕시키고 싶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 같이 산책하고 싶다. 같이 산책하는 거 인스타에 올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혹시 크진 않은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들 가지고 계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생각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